안녕하세요. 4월 8일 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4월 10일 수요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죠. 오늘로 하루 반 정도 남았는데요. 그동안 저희 퇴근길 톡톡에서는 울산의 각 지역구 후보자들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대담 후보자들 만나볼 텐데요. 남구갑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제안은 3월 초부터 모든 후보에게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대담 순서는 각 후보자 일정에 맞춰서 조율했다는 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출연하지 않는 후보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자, 이미영 후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지금 저희들 거의 선거 막바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제22대 울산 남구 갑 지역의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후보 기호 6번 이미영입니다. 여러분들과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후보자들과 대담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구갑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와 함께 하고요.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기에 앞서서 후보자에 대해 최측근을 섭외해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좀 일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상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측근의 인터뷰부터 듣고 올게요. 네, 후보님하고 이번 선거하면서 알게 됐고요. 수행비서로 후보님이 유권자들 만나실 때 옆에 있고 또 사진 찍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곰탕같이 너무나 서민적인 음식이지만 딱 먹어보면 이 집 진짜 맛있다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오래된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지해주시는 분이 차 마시고 가라고 그런 분들이 거의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더라고요. 똑순이라고 별명이 좀 있으신데요. 일도 똑바르게 하고 사리사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신념이나 옳은 길 이런 길로 아주 똑부러지게 가시는 것 때문에 아마 지지자들이나 팬들이 똑순이라고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고 소탈하게 저도 이제 같이 다니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코멘트 해주세요.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적으로 날카롭고 열정 빼면 시체다. 원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그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거잖아요. 쭉 지켜본 걸 보면 와 정말 이 열정 빼면 시체고 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가 않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영 후보님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패션. 후보님이 계속 초보와 다르다 10년 일꾼과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깜짝 놀랐어요. 막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학교 지원 사업이라던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울산 지역 발전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청사진을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후보님 너무 똑똑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후보님 하시는 말씀이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이전에 계속 해왔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문제들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열정의 사람입니다. 막 바쁘지 않으실 때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냐고 사담으로 한번 여쭤봤는데 잠깐 가족들 챙기시는 거 있잖아요. 또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의외죠.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안 그래도 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몸 상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미영 화이팅! 네, 이렇게 사전 인터뷰를 권혜령 수행 담당께 들어봤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나요? 네. 정말 말씀처럼 선거에서 뵀는데도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는데요. 뭐 짧게 봬도 사람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엿보이잖아요. 진심과 그런 것들은요. 네. 지금 저희 청취자께서 응원을 정말 많이 보내오고 있으세요. 똑순이 이미영님 8902번님 당선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6360번님.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신뢰가 팍팍 갑니다. 2405번님. 이렇게 응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사전 인터뷰를 들었으니까 네네. 하나하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목이 많이 상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요즘 네. 건강은 어떠세요?
네, 건강은 이제 유세한다고 목이 조금 목소리가 좀 잠긴 거 외에는 건강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평상시에도 삼호동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 매일매일 새벽에 네. 예, 주민들하고 같이 걷거든요. 어. 그때 걸었던 근력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체질 자체가 건강 체질이 아닌가 매번 부모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를 따로 안 하시나요? 네, 우와.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걸었던 근력으로. 오. 네. 네. 그럼 평상시에 좀 걷는 그때 체력을 쌓으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걸으세요, 평상시에는? 보통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한 1시간 반 정도 태화강변 계속 걷고 있습니다. 와, 그게 체력의 원천이군요. 저도 네. 한번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울산에 단 2명뿐입니다. 여성 후보. 그 중에 한 분이세요. 네. 각오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10년 전에 남구 의원을 시작했을 때도 네. 사실은 그 당시에 당에서 최초의 남구 여성 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남구청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남구에서 모든 당을 초월해서 실은 여성 남구청장 후보 최초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더 잘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인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치인이다라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는 여성이라는 말을 떼어내어도 네. 예, 떼어내어도 제대로 이제 국민의 뜻을 행하고 또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는 신념과 또 소신의 정치인이 되고자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별명이 똑순이에요. 퀴즈로도 내셨는데요. 네. 누가 지어준 별명일까요? 네, 먼저 우리 주민들께서 지어주신 거고요. 네. 보통 정치인들 밴드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제 밴드를 만들었을 때 이미영과 희망 나눔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고 또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주민들께서 구석구석 살피면서 이제 똑소리 나게 챙긴다고 똑순이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년 전에 구청장 선거 나왔을 때 우리 참모진들이 밴드명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 공모를 해서 네. 밴드명을 정해보자라고 예.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주민 중에 한 분이 똑순이 이명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주셨던 게 표를 제일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더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어주신 그 별명이군요. 네. 만족하세요? 마음에 드세요? 사실은 조금 만족하면서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계속 똑순이처럼 계속 똑소리가 일을- 나야만 할 것 네. 같고,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또 지어주셨다 생각하고 네. 예 똑순이로 일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 담당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지금 네. 대부분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쾌활하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 받는 날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인 이상. 네.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으실까요? 감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입니다. 우와. 실은. 체력도 좋으시고 스트레스도 잘 안 받으시고 정말 체질이신데요. 네, 안 그래도 체질이란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와. 네, 근데 그냥 이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보통 네. 좀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예를 들면 제대로 좀 예를 들면 민원이 들어왔으면 조금 빠르게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해결하더라도 제대로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는 걸로 그냥 스트레스를 또 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안 되지? 끌어안고 끙끙 앓기보다는 아, 스트레스를 전혀 오래 가지고 있지는 있지 않으신 않습니다. 거군요. 전혀 그렇게 와. 바로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예. 노력하니까. 네네네. 공포 영화 보기도 좋아하신다고요. 네네. 주로 예를 들면 어떤 제목이 있을까요? 공포 영화면 극장에서 사실은 공포 영화 보기를 좀 좋아하는데 누구랑 같이 보세요? 공포 영화를? 네. 옆집이랑 같이 보죠. 오. 네. 근데 마지막에 봤던 게 나홍진 감독님의 곡성 좀 오래되었죠. 한 8년. 저는 아직 안 봤거든요. 무서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은 그렇게 좀 스릴러, 공포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흥미진진하면서
좀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좀 네. 그런 것들도 맞으면 또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내가 예측을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좀 흥미진진하면서 긴장감 있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전반적으로 일상의 텐션과 에너지가 좀 느껴지세요. 네. 좋아하는 영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측근께서 후보님에 대해서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더 힘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네.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특별히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오. 네. 근데 만나시는 분들이 그냥 제가 보면 동글동글하니 좀 귀엽게 생겼나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귀엽게 보시다가 네. 실제로 한마디 말을 하거나 네. 아니면 또 같이 뭔가를 열심히 해보자라고 같이 이제 도모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모습에서 그냥 에너지를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하니 동글동글하니 편안하게 옆에 이웃 같은데 뭔가 일을 맡았을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좌우 보지 않고 직진하는 네. 그런 모습에서 좀 에너지를 많이 보시지 않나.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네네. 선배님, 인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유, 그냥 하지 마.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사실. 그런데 네. 그렇지가 않으시고 해결 네. 방안을 좀 같이 찾아주시고 그런 편이시군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이제 새로운 미래당에서 네. 후보로 나와서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불경에서 유일한 후보거든요. 근데 이제 경북 쪽에도 이제 후보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오세요.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어차피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할 거라면 한번 확실히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네. 예, 얘기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으면 더 힘이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군요. 사실 요즘 동영상 좀 많이 보십니까? 플랫폼, 쇼폼 이런 것들. 사실은 좀 선거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할 때보다는 거의 못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좀 돌아가면요. 네, 평상시에 좀 즐겨보시는 동영상, 네. 주제들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실은 그런 알고리즘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공포 영화를. 근데 이제 영화관을 못 가니까 실제로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 일정들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새로운 미래와 관련된 영상이 주로 좀 있고요.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관은 못 가지만 이제 요약해서 영화 줄거리를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네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게 되더라고요. 아주 틈 나는 시간 동안 네. 그걸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못 하시고. 보는데 요 앞에도 이제 의정 활동할 때 네. 영화관을 못 가니까 그렇게라도 좀 어휴. 자기 전에 뭐 네. 한 30분 뭐 이렇게 그렇죠. 30분 분량으로 많이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토대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말고요. 네네. 후보자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 이미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히 좀 말씀을 드리면 삼국지에서 나오는 유비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냥 별명을 불러주신 대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요즘 참 생각하는 게 보통 보면은 잠잠하게 어떤 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평가는 하긴 좀 힘들잖아요. 근데 한마디씩 뭐 별명을 주시거나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아시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좀 놀랄 경우들 좀 있어요. 그러면 또 뭐 개청러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뚜벅이 그리고 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좌우도 아니고 직진해서 네. 네, 돌진하는 그런 뭐 추진력 있는 사람. 강단 있는. 네, 강단 있는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정치에서는 이제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제가 17살 때부터 정치인이 꿈이었거든요. 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정치인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위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를 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보님,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은 네. 어땠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다들 많이들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당을 변경하면서 네.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제가 민주당이었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치면서 지방 선거에서 남구청장 후보로 나올 정도로 나름 이제 민주당 내에서 입지와 조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느새 민주당이 다양성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정오와 편가르기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좀 주류가 되었고 또 당대표의 범죄 행위에도 제대로 된 비판을 이제 못하고 좀 공천에만 좀 급급해하는 좀 몸을 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사실은 저는 너무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타락했다는 것을 느끼고 양심이 더 이상 이곳에 남아 있었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후보 신청을 하기 전에 적격 심사 신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청이 3차까지 나왔었는데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고 민주당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이낙연 전 총리가 장당한 새로운 미래에서 바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당이고 또 지역구가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하다 보니까 당내 경쟁자가 없어서 서류상 심사로 후보가 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많이 힘들었고 참고로 부울경 다 따져서 새로운 미래의 유일한 후보입니다. 네. 네. 그만큼 막대한 부담도 어쩌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남구 갑 지역으로 출마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우리 지역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뭐라고 보실까요? 제가 여러 번 이제 토론회나 또 인터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현황이 인구 감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구도 그렇고 남구갑도 그렇고 네. 지금 제가 구의원 할 때보다 인구가 5만이 줄었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요. 대자연 속의 생물도 사는데 안심하지 못하면 번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해결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비교적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공약을 들여다보기에는 그렇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네. 후보님께서 준비한 주요 공약 3가지만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안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안심으로는 먼저 지금과 같은 극심한 빨강 아니면 파랑이라는 정치 형태를 만들어 놓은 양당 정치의 폐해를 바로잡고 또 사람들의 정치적 안심을 가져오기 위해서 돈이나 권력으로 죄를 숨기거나 회피하는 사법부를 개혁하고요. 또 유튜브 같은 신규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 언론과 동급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 안심으로는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을 때 일정 기간 생계수당을 주는 폐업 생계수당 의무화와 모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의무화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어느 정도 사업적 안심을 주어서 창업을 활발하게 하고 또 일자리도 늘리고 또 고용 증대 효과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래의 안심인데요. 남구형 교육발전 특구를 만들어서 아이 돌봄을 책임지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아이 부모님이 할머니 또 할아버지께 아이 돌봄을 맡기듯이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어르신 경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품앗이 아이 돌봄 제도와 그리고 또 기업 대학과 연계해서 방과 후 아이 돌봄을 어느 정도 책임지는 남구형 아이 돌봄을 마련하고 어려서부터 문화, 예술 등 명품 교육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요. 울산에서 자라고
울산에서 배우고 또 울산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교육기관이 협력해 아이들이 요람에서부터 일자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심이라는 키워드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치적, 사업적, 장래의 안심까지. 네네. 이게 지금 뒤이어서 드리는 질문이 지역의 최대 고민 사항인데 인구 절벽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네네. 여쭐 예정이었었거든요. 계속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안심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해결이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인프라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인프라가 사람을 못 나가게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인프라 때문에 부동산 값이 더 오르고요. 또 소위 말하는 지하철 역세권만 봐도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집값이 올라갈수록 청년들은 살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주거 안심이 없어져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런 악영향이 더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기 전에 행정이 사실은 시설이나 대기업 등이 지방 이전을 더 적극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방안을 논의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을 간섭법범을 들먹이며 위헌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수도 이전을. 예. 근데 빠르게 논의하고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늦으면 수도권 빼고는 전부 사실은 소멸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상대적으로 좀 극단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방에서는 네. 지방 소멸에 관해서 아주 극단적일 수밖에 없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네, 상황이다. 위기다라고. 예, 위기 예, 상황이다. 그렇게 보기 예. 때문에 네네. 그 정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은 최근 현안이죠. 의료 공백 이슈에 대해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최근 전공의 사직 등으로 대학병원 같은 3차 대학병원보다 다른 종합병원들의 2차 병원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4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주요 공약을 말해달라는 말씀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기자회견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4번째 기자회견 내용이 노후 안심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중 하나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꼭 필요한 진료를 다른 의원이나 병원과 유기적으로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또 의료 공백도 정상화될 때까지 되게 편안하게 좀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 정상화된 이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신정동에 복합 메디컬 센터를 건립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북한 메디컬 센터라는 게 네. 병원이 여러 분과별 병원을 그렇죠. 모아서 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 거죠. 한 곳에 갔을 때 전체적으로 딱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네. 지금 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네. 1747번님께서 오랫동안 울산에서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아는데 네네. 혹시 울산 시민과 못 지킨 약속이 있으시거나 네. 미련이 남는 일은 없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청소년 의회 조례입니다. 네, 제가 아직도 그 울산 시의회 게시판에 청소년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저희 청소년 의회 조례는 언제 다시 발의해 주실 건가요?라고 지금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도 책정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시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런 조례 그런 것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우리들조차 청소년들과 거의 30년 이상 세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나 기타 수도권 전국에 54개 각 시도자치에서 청소년 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회의를 열고 청소년이 원하는 게 뭔지 직접 네네. 소통하고 들어보겠다.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의회를 만들어서 예. 의원들도 뽑고 그리고 거기서 회의를 한 것을 저희가 조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이들의 소리를 제대로 사업에 반영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네. 쓸 수 있겠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이상하게 좀 변질이 되어서 조금은 그
극우적인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못했습니다. 예, 결국. 딱 네네. 그 부분이 하나 미련이 남는다. 네, 이런 얘기를 제일 해주시- 많이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네. 지역 사무 외에도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고요. 구상하고 있는 일들도 많으실 텐데요. 네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좀 주요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국회 사무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네. 당연히.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주요 공약 중에서 실질적으로 빨강 아니면 파랑이라는 정치 형태를 만들어 놓은 양당 어떤 정치의 폐해를 바로 잡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법에 대한 재판을 미루는 모든 형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정치적 안심을 가져오기 위해 돈이나 권력으로 죄를 숨기거나 회피하는 사법부를 개혁하고, 또 유튜브 같은 신구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고 또 여론을 호도하는 어떤 사람이나 또 기관에 대해서 언론과 동급의 의무와 그리고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에서 맡은 직책이 문화체육 혁신특별위원장입니다. 특히 요즘 미디어와 게임 산업에서 사용자층에서 유리하거나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거나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통신사의 망 사용료, 그리고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이나 게임몰 심의 등에 대해서는 손을 볼 예정입니다. 예. 네. 그런데 보통 미디어에 어떤 규제를 가한다. 네. 이런 게 있으면 또 의례 따라오는 비판이 네. 너무 그러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네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되고 소통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국민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호도하는 여론이고 어떤 게 호도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국회 업무라는 게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잘 없잖아요. 모든 게 네네. 소통을 통해서 그렇죠. 협력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문제일 텐데 네네. 이 여러 지금까지 제시해 주신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혼자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 개인의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다른 사람과 관계 설정,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좋은 정책을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감히 비유해 보자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아니면 또 좋은 국회의원, 좋은 보좌관을 둔 사람이 사실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열정이 있고 훌륭한 보좌관을 모집하고 또 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공약을 구체화하고 네. 그것을 또 착수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제가 10년 전에 남구 의원이었을 때 네.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최초의 혼자 의원이었잖아요. 그럴 때도 조례 발의 최다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통과시킨 것도 최다였어요. 근데 나머지 당 의원들께 사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부분들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끌어냈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공약 실현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장점은 이것이다. 네.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 구의원 시절에 14명 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식으로는 생각해보면 발의했던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무조건 반대를 하니까. 그런데 이야기하기 쑥스럽지만 또 탁월한 협상 능력, 그리고 또 저희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른 의원의 어떤 공감대를 얻어내서 제가 발의한 조례가 당대 의원 중에서 제일 많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모든 나오신 후보님들께 비슷한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네. 자, 이제 프로그램 후반부에 들어서기 때문에 후보님께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네네. 드린 질문 이외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나는 이 말만큼은 오늘 꼭 하고 가고 싶다 네. 하는 게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청취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여러분, 네,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감심 그리고 응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위기입니다. 경제는 파탄이 나고 민생은 허덕이고 또 중국, 대만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데 대통령은 파가 사다고 헛된 쇼를 하면서 외교는 손을 놓았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여당을 견제할 거대한 야당이 대표는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표만 얻기 위해서 나온 당의 대표도 이미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당의 후보도 정가를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겠다고 나오는 형태가 정말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비상식인이 상식인을 좌우하는 사회가 정말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경험이 없는 후보, 또 소신 없는 후보, 자신의 이득만 쫓아 자랑처럼 범죄를 두둔하는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정말 이 사회가 옳은지 묻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뜻을 모아 만든 당, 범죄자 없는 깨끗한 정당인 기호 6번, 새로운 미래와 깨끗한 저 이명이 바로잡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겠습니다. 범죄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곁에서 한결같이 여러분만 바라보며 뛰어온 깨끗한 이런 정치인 기호 6번 이미영 제대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아주십시오. 사람을 보고 투표해야 정치인이 유권자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투표해야 범죄자가 뜨뜻하게 후보로 나온 일이 없어집니다. 사람을 보고 투표해야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표를 주지 말아야 그들이 사라지고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우리 지역과 발전을 위해서 뛰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으로 한결같이 소심으로 뛰어온 깨끗한 저 이미영과 범죄자 없는 깨끗한 정당인 새로운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구갑 새로운 미래 이미영 후보와 공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